우리나라에서도 120만원짜리 MA1이 판매가 돼야 돼요. 사실 유진사가 지금보다 매출이 줄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예전에 어떤 아이템 유행이래. 그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동씨. 네. 오늘은 한참 핫하죠. 슬링인 니즈랑 성수동에서 좀 친다 하는 이제 그 편집샵 운영하시는 어데케이드 운영하시는 이제 최무결 대표님. 저는 최무결이고요. 사실 서울숲과 성수동에서 좀 친다 하는 편집샵들이 대부분 저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이제 옵스큐랑 슬로우 스테디 클럽밖에 없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커나 이런 데들도 다 그죠. 네, 더 뒤에 들어왔던 친구들이고 네. 기장님 막 이런 신경 썼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로키 팬츠를 먼저 접했는데 만듦새도 되게 좋은데 가격대도 되게 싸고 확실히 사람들 더 어필이 잘 되다 보니까. 로키 팬츠가 처음에 발매가 됐을 때 그 이제 디렉터님께서 깃깔난 게 하나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제품을 갖고 왔는데 그게 로키 팬츠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형 이걸 누가 입어요?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게도 또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스무스하게 생산처들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 국내 브랜드들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생산 자체도 또 생산하는 구조나 이런 상황들도 또 조금 더 개선될 건 개선되고 좋은 건 계속 유지돼야지 더 좋은 어떤 국내 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네. 원래 모이게 된 계기는 주제가 있어요. 국내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를 좀 안 좋아하는? 국내 건 별로다. 해외 거는 쩐다. 국내 거 저게 살 바에 해외 거 하나 사버린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쵸. 많이 있죠. 예, 많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오프라인에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외형적으로 막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프라인을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무조건 가서 손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돈씨. 이돈이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성장하는 시기가 좀 더 국내 도메스틱도 제 생각에는 막 태동으로 올라온 것들이 2000년대 초중반 그쵸. 정도부터 이제 네.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해외 브랜드는 사실 더 시간들이 더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 발전 과정을 소비자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도 좀 무시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완성된 일본 브랜드를 보죠, 사실. 그리고 그 완성된 일본 브랜드도 아마 그 내수에서 많은 경쟁을 뚫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은 브랜드를 해외인 우리나라에서 접하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당금질을 해서 그 해외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도 지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레이가 쿠보나 이세이미야케 같은 사람이 아직 없어서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세계적인 디자인 씬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2세대들이 그 나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반복해야지 사실 이 문화 트렌드나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진짜 짧은 시기죠. 사실 제가 20대 때도 황금보세라는 개념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이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말도 지금은 전 좀 싫은데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그쵸. 근데 옛날에는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불러주는 것도 고마운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국내는 약간 인터넷이 그죠. 공장에서 얘기하는 거 인터넷인 거고 네. 인터넷 브랜드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느냐 이걸로 네. 일단은 평가를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쵸. 지금은 또 씬들이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네. 좀 더 변화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평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문화 흐름에, 그러니까 이제 문화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사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바라보기는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의 수도 조금 더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건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 나이대가 제 나이 또래 위부터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한 30대 이하부터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봐주시는 분들이 훨씬 네.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전에 어떤 아이템 유행이래. 그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모두가.
맞아요. 그래서 클론을 보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모나미 룩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막 그 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네.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만. 네. 근데 요즘은 적어도 그게 카테고리로 번졌다. 발막한 코트 스타일이 유행이래. 그럼 그런 스타일에 비슷한 것들이 유행을 하는 형태로 조금은 더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돼야지 비로소 각 스타일마다 존중받는 시대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막 저희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노력한다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개개인의 어떤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너무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소비자분들도 그러한 열정과 노력들을 조금 더 너그러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이에서는 무신사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네.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일단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오프라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단순히 저희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기는 해외 브랜드만 입는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있죠. 옷을 보시고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시는 누가 봐도 가격 비교를 하시면서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 제품의 특정 제품의 가격 책정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붙이시는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제일 많이 만나죠. 예,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데 있어서 저는 무신사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좀 잘 되고 있는 패션 유튜버들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너무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사시고 그러면서 마치 이거 가성비 쪽으로 계속 이 도메스틱 브랜드를 가성비라는 키워드랑 너무 결합시키는 게 좀 이걸 좀 떼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옷을 사는 건 기술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소비하시는 여러분들 사치를 하시는 거라고. 셔츠가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더 예쁜 거, 더 좋은 거, 아니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맞는 거를 찾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필수품의 영역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걸 마치 가성비, 이런 효율, 이런 키워드로 특정 너무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자꾸 너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저는 인식에 한몫을 한다고 봐요. 제 아는 친구만 해도 뭐 가성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파는 애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팔면은 3,000원, 2,000원, 3,000원대. 플랫폼은 한 2만원 가져가는데 업체가 2, 3,000원 가져가니까 사실 이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상 그런 유통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도 맞고 이제 한국 브랜드가 인식이 올라간 것도 그 플랫폼이 있어서 맞는데 뭔가 좀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맞아요. 없잖아 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옷을 사실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쵸. 맞아요. 네. 걸어 좀만 가도 옷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그쵸. 질비하죠. 질비하잖아요. 네. 인건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생산이나 제조가 어느 정도 특히나 의류 쪽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딱 느꼈던 건데 옥스포드라는 지역에 그 동네에 딱 한 군데 있는 편집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집샵에 셀렉하는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의 가격대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게 어드케이드 여기 있으면 내가 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가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의류 디자인 전공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시장 20, 30대 이제 젊은 영국인들이 살 수 있는 옷을 영국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대요. 단가가 안 맞아.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까는 영국 도메스틱 브랜드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래요. 스몰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시장의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거기서는 무조건 컴페티션이나 좋은 학교에서 나와서 투자를 받아서 글로벌 브랜드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쩐주를 하나 메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배낭 메고 혼자서 스와치 걷어서 거기서 그걸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막 인식의 문제에서 뭐 무신사도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유튜버들도 얘기를 했지만 소위 말해서 미꾸라지들도 있겠죠. 이거 사실 공급자 중에서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공급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외면을 받는 시기가 좀 있고 뭐 이러면서 담금질을 거쳐가야지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브랜드들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지금 저는 현재 우리나라 씬에서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저는 이거 주제를 들으면서 젠틀몬스터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났어요. 아, 그쵸. 그래서 안경이 네. 만들어지더라도 되게 저가 브랜드 안경들만 만들어서 젠틀몬스터가 초기만 하더라도 네. 아티스트랑 콜라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어느 브랜드의 뭐 카피들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 이제 그 안경 업계에서는 이미 한 단계 뛰어넘은 브랜드가 그쵸. 됐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국내 브랜드도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무신사 발로 이제 넘어갈 네. 거냐, 네. 도메스틱으로 넘어갈 거 아니면 해외를 더 위주로 할 거냐의 그쵸. 또 차이가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근데 사실 이스트로고도 옛날에 슈팅 자켓이라는 제품은 또 엔지니어드 가먼트 특정 제품에 대한 향수가 되게 많이 나게 하기도 했었고. 레드포드 자켓 같은 거 네, 그죠. 네.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네.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네. 원류로 가면 사실 결국엔 빈티지를 그쵸. 기반으로 하고 원류로 있으니까 가면. 서로가 그렇게 도달할 수 근데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이제는 예를 들면 어떤 아까 발막한 인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발막한이 되게 디자인이 다양한 걸 알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네. 당시에는 이런 자켓이 예를 들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베드포드 약간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것들이 사실 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제가 요번에 일본에 시오타 미팅을 갔었어요. 그때 제가 느마원 입고 갔어요. 느린 양반 스펙테이터 마원 입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 디렉터분이 물어봤어요. 어디 거냐?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이거를 60만 원이 저렴한 돈은 아니지만 근데 네. 이거죠. 사실 이제 옷을 만들어서 네. 잘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네.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 네. 있죠. 이거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20만 원짜리 MA1이 판매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메이킹할 때 이렇게 봉제를 할 때 이렇게 네. 미는 게 있고 이렇게 아, 그쵸. 밀어버리는 게 네. 이제 어쨌든 그 봉제하시는 분들 공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하루 1당이라는 게 있는데 네. 느리게 밀어서 당연히 1당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 공임이 높아지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플랫폼 PA 브랜드 10만 원에 파는데 뭐 이거 왜 60이야? 네. 하면은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사실. 동대문 시장과 동대문 문화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생소하거나 없는 문화거든요. 예전에 동대문 옷들이 유통되는 과정이 진짜 재미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나 할 정도로. 밤에 오더하면 아침에 나가. 네, 맞아요.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판매할 하나의 옷을 혼자서 만들잖아요. 네, 맞.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SP가 아닌데, 그러니까 스파처럼. 스파처럼 진짜. 네, 근데 그게 스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옷을 제일 처음 접할 때 동대문에서부터 접하다 보니까 인식이 좀 팽배해지게 아닌가. 지금은 사실은 동대문급을 하는 그 공장에서 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 급이 넘어갈 때마다 단가도 그쵸. 확 확 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하나로 다 뭉뚱그려지니까 사실 이게 경험에 따라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험이 엄청나게 낮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조가 앞으로 10년이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옷을 그러니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경쟁을 과열시켜서 이제 담금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세월이 10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제조가 그래도 뭐 메이드 인 재팬을 우리가 조금 좋게 생각하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다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거다. 네, 프리미엄으로 갈 수만 있는 가능성만이라도 열리면,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약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안 좋게 보면은 저희도 뭐 거래하는 공장 한 10군데 중에 대부분은 가업으로 이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이제 사장님들 자체가 나만 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면 그 중에 또 한 두 군데는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아들이 이어받으셨어요. 10개 중에 8개가 그렇게 노쇠화가 되고 2개만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2개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개라도 남아서 그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희가 옷을 한창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는 네. 꼭 카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를 브랜드를 치면은 네. 그 카피가 네이버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네이버 쇼핑에 똑같은 옷이 똑같이 나와.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나오는데 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국내에서 바로 배송되는 옷을 살 거라고 하면은 저희랑 예를 들면 거기서 카피하는 거랑 소비자들이 엄청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네. 모르잖아요. 저희는 약간 비슷한 것 중에 로키 팬츠 생산할 때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은
카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장 사장님이 말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로키팬츠는 사실 한 공장에서 안 돼서 공장을 좀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요. 야, 너네 거 갖고 와가지고 몇 개 꼬맨다,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그만큼 꼬맬 정도면은 아직 시간 더 있구나. 아, 카피 나오면 네. 아, 잘 되고 있구나. 네. 아이고 얘네들이 봐도 얘네는 네. 이거를 카피하는 친구들은 네. 정말 이렇게 돈으로 보고 네, 맞아요. 그 까다로운 눈을 봤을 때 아 괜찮구나.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돈을 못 벌어야지. 옷을 만들기 쉬운 것도 사실 동대문 때문인데 그쵸. 저희가 폄하를 만든 것들도 동대문 때문에. 사실 동대문 이쪽에 네. 이렇게 빠르게 카피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네. 결국에는 곤조 있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하시는 많은 공급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남으려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 특정 브랜드는 전기랑 후기를 나눠야 될 정도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감도도 좋은데 메이킹도 좋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들이 어떠한 매출 단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는, 성장하면서 변하는 경우도 봤고 성장하면서도 단단해지는 경우도 봤는데, 어쨌든 모든 이 패션 브랜드들은 처음부터 완성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를 조금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운조 있게 하시는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분들이 막 100억, 200억을 벌어가지고 막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막 그런 걸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옷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죠. 이게 네, 사실. 불문율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뭘 하면 뭐 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안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게 어느 업력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맞긴 하거든요. 네, 사실 돈 버는 것도 어떻게 하면 버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에서 다 피하고 정말 멋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막 엄청 욕심내서 돈 벌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저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는 이 네. 주제를 한 이유는 딱 좀 응원해달라는 네,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일부 미꾸라지 브랜드 때문에 이제 다른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신사가 지금보다 매출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이걸 구매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은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특정 업체에서 많이 산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클론이 형성되기가, 아니면 스타일이 단일화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지만 멋진 브랜드들의 수가 늘어야지, 특정 어떠한 업체에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이렇게 그냥 약간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되면 안 된다. 프라인에서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돈씨라는 말을 좀 요즘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돈이면 씨발 이걸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돈이면 씨발 잘 만들어야지.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있는 정말 고가의 브랜드들도 그 돈이면, 그 옷이 그 돈이면 당연히 잘 만들고 당연히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감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프라이싱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해주시고, 이돈 씨를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이거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